지방의회들이 하나둘씩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회에서 4선의 안성민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고 부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구성도 마무리됐습니다. 기초의회도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며 9대 의회에 닻을 올렸습니다. 부산 진구의회 역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하며 우려됐던 진통은 없었습니다. 5일 부산 지역 신규 확진자 수가 1,169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선 건 42일 만입니다. 한국과 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이 개막한 가운데 부산시가 회원국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지방의회들이 하나둘씩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회에서는 4선의 안성민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부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구성도 마무리됐는데요. 9대 부산시 의회는 배려와 존중의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제9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4선의 안성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의석 47석 중 45석이 국민의힘 시의원들로 구성된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는 개원 첫날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의장으로 합의 추대된 안성민 의원을 놓고 투표를 진행해 의장 당선을 결정했습니다. 안성민 의장은 47표 중 무효표 1표를 제외한 46표를 얻었습니다. 안 의장은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협치하는 의정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려와 존중의 의회를 분명히 만들겠습니다. 그 원칙을 통해 부산 시민에게 존중받고 부산 시민에게 사랑받는 9대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부의장에는 박중무, 이대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7개 상임위원회 구성도 마무리됐습니다. 운영위원장은 강무길, 교육위원장은 신정철 의원이 선출되는 등 재선 시의원들이 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부산시의회가 국민의힘 일당 독점 구조로 회귀하면서 시정에 대한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하반기 시정 업무를 보고받고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9대 시의회가 첫 안건이 될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부산시 조직 개편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제9대 부산 진구의회도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며 닻을 올렸습니다. 의장단 선출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일부 기초의회와 달리 부산 진구의회는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면서 우려됐던 진통은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과반수를 득표한 박연철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대 전반기 부산진구의회 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박현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단독 출마한 박 의원은 전체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 박 의원을 지지한 겁니다. 신임 박현철 의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속 정당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의회 상을 정립해보자 합니다. 그 의정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일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단독 출마한 한 의원 역시 전체 의원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신임 한일태 부의장은 새롭게 출범한 부산진구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병부와의 어떤 그 견제와 감시 기능은 충분히 하고 또 협력할 건 협력을 하고 또 뭐 지병부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질책할 수 있는 그런 의회상을. 제9대 부산진구의회는 9대9 동수를 이루면서 의장단 선출을 놓고 갈등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자리 싸움보다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신임 의장단과 의원들은 정당을 떠나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5일 기준 부산 지역 신규 확진자 수가 1,169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신규 확진자 수 291명에 비해 폭증한 수준인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선 건 42일 만입니다. 또 기저질환이 있는 80대 환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25%, 일반 병상 가동률은 22%이며 신규 재택치료자는 1,024명입니다. 한편 지난주 총 확진자는 3,743명, 일일 평균 확진자는 534명으로 직전주에 비해 31% 증가했습니다. 5일 부산항 여객터미널 컨벤션홀에서 중미경제통합은행 총재를 비롯한 회원국 주요 인사 등 43명을 대상으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인류 공영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방한 인사대표인 단테모시 중미경제통합은행 총재는 한국과의 공적개발 원조 경험 등을 통해 한국과 부산시에 대해 중미 회원국들이 매우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에 대한 중미 국가들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7월 중 교육청 별관 1층 쉼터에 열린 교육감실에 문을 엽니다. 교육청 인수위원회는 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교육감실 1층 이전은 방호와 보안 유지 등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해 교육감실 이전 대신 교육청 별관 1층을 열린 교육감실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열린 교육감실은 교육감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운영할 예정이며 면담 신청은 부산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진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엔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이상으로 정비소에 가던 중 불이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도가량 더 높을 것으로 예상돼 고수온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4일 기준 전국 연안의 평균 수온은 23.5도로 지난해 같은 날 22.7도보다 0.8도 높고 평년 수온인 21.8도보다 1.7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날 오후 2시부로 전 연안에 대해 고수온 관심 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수가원은 장마 전선이 소멸하면 급격히 수온이 상승해 조만간 수온이 고수온 관심 단계에서 주의보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집계된 온열 질환자는 434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 벌써 3명의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5명 중 1명은 낮 12시 이전에 발생해 오전에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온열 질환이 위험한 건 높은 기온이 뇌 기능을 저하시켜 어지러움이나 현기증, 두통 등의 증상에도 그늘로 가거나 물을 마셔야겠다는 이 생각조차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6일부터 다시 장마가 찾아와 열기의 습기까지 더해진 더위가 이어진다는 소식인데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선 땀이 잘 증발하지 않아 온열 질환이 많아집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고 더우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한다. 이처럼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3대 수칙은 거창하지 않은데요. 간단한 응급조치만으로도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장마를 앞두고 서구 암남동 절개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응급복구 지금까지 추가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 완전한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가올 많은 비와 태풍에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암남동 원양로 절개지에서 토사와 바위, 나무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동안 도로는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복구 작업은 닷새 후에나 시작됐고 사고 구간 4차선 도로는 2차선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그대로입니다. 응급 복구 당시 3단으로 쌓아 올린 톤마대와 높은 담장이 사고 현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폐쇄된 인도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사고 직후 서구는 완전한 복구를 추진했지만 해당 토지 소유주의 반대로 응급 복구에 그쳤습니다. 2019년 붕괴 위험 지역으로까지 지정됐지만 소유주는 안전시설 설치를 반대해왔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는 구청이 소유주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다가올 장마와 태풍에 추가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서구는 절개지는 현재 안정화된 상태로 그동안 추가 유실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조금은 안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더 이상 돌이라든지 이게 비산돼 갖고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CCTV로 해서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도 수시로 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구는 지난 2월 복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고 지점은 안정화됐지만 주변에서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복구를 위해 확보된 예산은 10억 원. 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옆에까지도 같이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붕괴 복구 대상지가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금액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행안부에 또 협의를 들어갔거든요. 어렵다 이래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일단 그 10억 갖고 붕괴된 지역만 일부만 저희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10년간 산사태가 4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응급복구만으로는 인근 업체 종사자와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디지털대학교가 오는 7월 24일까지 2022학년도 2학기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는 가족청소년 상담학과와 영상 크리에이터 학과, 아동보육학과 등 모두 15개 학과로 학생 143명을 모집합니다. 고졸학력 이상이면 내신이나 수능 성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개교 20주년을 맞은 부산 디지털대학교는 여러 계층과 연령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 평생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장학 혜택과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청년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해 부산시 청년 정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청년 패널 조사가 추진됩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3,000명으로 동일한 조사자를 장기간 추적하기 위해 2026년까지 5년간 실시됩니다. 부산시는 부산 청년의 노동과 경제활동, 주거와 이동, 문화와 여가 등 부산 청년의 삶 전반에 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하구 일원과 강서구 대저동의 맥도 지역이 지속가능한 미래형 그린 스마트 도시로 탈바꿈합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낙동강 하구 일원을 전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강서구 대저동의 맥도 지역에 탄소 중립 그린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 구상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을숙도와 맥도 생태공원, 에코 델타시티 훼손지의 복구지 등 1,08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낙동강 하구 일원을 오는 2028년까지 단계별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역사문화유산 등의 보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원으로 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